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처 오브 렐름의 엔드 컨텐츠라고 불리는 길드보스 2, 즉 타이탄 페어 컨텐츠에 대해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습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길드보스 2, 즉 이제 타이탄 페어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찍은 거라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길드보스 1 가이드 영상과 마찬가지로 총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탄 페어 컨텐츠의 정의 및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 이름은 세멜라인데 보스의 공격 패턴 및 공략 포인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웅 및 조합 추천으로 해서 오늘 영상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타이탄 페어 컨텐츠의 정의 및 보상부터 말씀드릴게요. 타이탄 페어 즉 길드보스 2는 길드원들이 힘을 합쳐서 두 가지 난이도의 보스를 함께 공략하는 주간 컨텐츠입니다. 난이도는 종말 1, 종말 2 이렇게 나눠지고요. 한국 시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리셋되는 컨텐츠이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2분 47초부터 카운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잠깐의 준비 시간 뒤에 각 스테이지별로 톱 페이지, 방패 페이지, 그다음에 독 페이지 이렇게 3개의 페이지가 반복되는 방식이고 0스테이지부터 최대 9스테이지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별 주어진 시간 동안 세멜라의 HP를 0%까지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전투 시작 1분 후 전장 위에 있는 영웅들이 모두 사망하면 전투가 종료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직 9스테이지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어서 9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했을 때도 바로 종료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드버스 1 드래곤 유적과는 다르게 전투가 종료되면 해당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지 않고 결과만 본 뒤에 나중에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난이도별 우측 화면을 보시면 포인트 달성 시 보상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품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어 소환 수정부터 고대 소환 수정도 받을 수 있고 종말 2의 경우는 보상이 좀 더 다양한데요. 레어 소환 수정부터 해서 미스릴, 그리고 전용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벌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말 1 같은 경우에는 1000점에서 이렇게 30,000점 이상까지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보상 종류 및 수량이 증가하고요. 종말 2의 경우는 최소 8,000점 이상부터 12만 점까지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보상 및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길드원들이 힘을 합쳐서 특정 난이도의 게이지를 이렇게 0%까지 만들면 매주 월요일 17시 이후에 보상을 받을 때 이 아래 보이시는 추가 보상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보상의 경우는 아래 추가 보상 목록들 중에 3가지가 랜덤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종말 2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별로 최소 종말 1 1000점 이상, 종말 2는 8000점 이상을 획득해놔야 주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2번의 공격 횟수가 주어지는데 보상 포인트를 이제 최소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타이탄 페어 이제 보스의 공격 패턴 및 공략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시작 후에 톱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방패 페이지, 독 페이지가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당 페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분 47초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2분 57초로 그 시작 시간이 리셋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2분 57초 안에만
보스의 HP를 0%까지 깎아내면 점수를 유지한 상태로 다음 페이지 혹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멜라의 특징으로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세멜라의 공격력이 30% 그리고 HP는 50%가 증가하는데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세멜라의 공격력은 높아지고 HP, 피통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잡기 힘들고 더 잡게 되면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세멜라의 HP를 0%까지 만들면 세멜라는 이제 넉다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코스트 시간 기준 약 10에서 15 코스트 시간 동안 허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약 상태 동안은 세멜라에게 입히는 물리 및 마법 피해가 50% 증가되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스킬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멜라의 공격 스킬들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화면 인게임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공략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물음표를 누르면 보이면 요 강철의 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페이지 중에 한 번씩 손바닥으로 땅을 쾅 치면서 전체 영웅들에게 광역 피해를 먼저 입히고 그러면서 전장 내 가장 HP가 높은 영웅에게 높은 단일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찍는 이 스킬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체력이 높은 영웅, 보통은 수호자겠죠. 최소 한 명 이상은 배치가 되어서 버텨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호자 영웅이 없고, 그러니까 체력이 높은 영웅이 없거나 해당 영웅이 죽어버리면 당연히 그 다음에 HP가 가장 높은 영웅이 이 강철에서 온 스킬 때 타겟이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명씩 영웅이 사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P가 높은 수호자 영웅이 오래오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배기. 이건 이제 톱 페이지에서 죽음의 배기 차징이 끝난 뒤에 중앙과 가장자리 쪽에 광역 피해를 2회 가하는 공격 반식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페이지 설명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뜨거운 시선. 요건 페이지 중에 세멜라가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사회의 범위 마법 피해를 입히는 공격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철 방패와 방패 자세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방패 페이지에서 나오는 스킬들인데 방패 자세 같은 경우는 세멜라가 방패를 들어 올려서 방패로 막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방패 스택 버프를 쌓는 스킬인데요. 자세가 끝나면 이제 누적된 스택 버프 수치에 따라 요 강철 방패로 이용해서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패의 스택 수가 누적될 때마다 세멜라는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영웅들에게 가하는 피해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스택 버프를 초기화시켜 주거나 없애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독숨결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독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스킬인데 세멜라가 주기적으로 독숨결을 내뿜어서 배치된 모든 영웅들에게 초당 독 피해를 입히고 치유 감소 효과까지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독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해제되지 않으면 중첩돼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독숨결이 2번에서 3번 이상 중첩이 되게 되면 피해량이 확 증가하기 때문에 배치된 영웅들이 모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버프를 해제시켜주는 힐러를 적절히 사용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킬은 아니지만 이제 징벌의 아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치된 영웅들이 죽거나 혹은 퇴각시켰을 때 보통은 재배치 시간이 이제 60초인 경우가 많은데 사망을 하거나 퇴각을 시킬 때마다 해당 영웅은 재배치 시간이 10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징벌의 아빈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인게임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구성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너뛰기를 누르고 게임을 잠시 멈추면
좌측 상단 보시면 2분 46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는 2분 47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준비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틀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일단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딜러 먼저 넣고 힐러 신성한 영웅세 효과 주고 딜러를 넣고 다시 힐러를 넣고 딜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힐러를 넣고 수호자지만 힐러 능력이 있죠. 그리고 다시 딜러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원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면 영웅을 한 번 더 쓰는데 요 나짐이라는 영웅이 이제 톱 페이지에서 그 차징 모드일 때 그 기절 스택을 높게 쌓을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위치만 대충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찍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앙 상단에 보이는 죽음의 백이 차징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죽음의 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나진 같은 경우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12스택까지 기절 스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멜라가 차징 후에 가하는 피해량을 확 증가시켜서 이제 받는 피해량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나짐이 분노가 92%인데 100%가 되자마자 한번 스킬을 써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쓰게 되면 보시면은 이쪽에 요 스택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5, 6, 최대 10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공격력이 계속 감소를 해요.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공격력 80%까지 감소했고 12스택이면 최대 96%까지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이제 다른 영웅들은 데미지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짐은 다시 분노를 채우고요. 요게 이제 그 레이저를 입히는 스킬이고요. 또 다시 했을 때 또 스킬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기절 스택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기절 스택을 먹을 때마다 차징 시간도 조금씩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스가 공격을 다시 가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달핀다고 하면 지금 이제 거의 피해를 입혔는데 보세요. 죽게 되면 이렇게 보스가 넉다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시간 요 코스트 회복 비용 기준으로 10에서 15초 정도까지는 이제 취약 상태가 되고 설명을 보시면 세멜라가 허약 상태라서 물리 취약과 마법 취약이 50%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음 모드로 바뀝니다. 요 모드가 이제 방패 페이지예요. 그리고 방패 페이지가 시작되면 세멜라가 이제 잠깐의 차징을 한 뒤에 강철 방패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광역 피해를 입히고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리면 방패를 이용해서 차징을 하고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쓸면서 광역 피해를 입히고 낙석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계속 주기적으로 방패 자세라는 걸 취해요. 이제 방패 자세를 취할 텐데 방패를 내려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패 같은 경우는 세멜라의 피해를 10% 스택마다 증가시키고 또 받는 물리 마법 피해량은 또 감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버프를 주기적으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키길이라는 영웅을 쓰고 있습니다. 요 키길이 같은 경우는 재능, 그러니까 배치만 하면 40초마다 요 버프를 제거해요. 그래서 일단 따로 스킬을 쓰지 않아도 요 중앙 상단에 있는 요 방패 스택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있지만 사라졌죠. 이게 이제 키길이 재능으로 버프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시 방패 모드를 취합니다. 방패 자세죠. 근데 또 시간 지나면 키길이가 또 지울 거예요. 이 재능으로. 또 사라졌죠.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방패 자세를 취하고 두 가지 공격 패턴이 반복돼요.
첫 번째는 이제 손바닥으로 중앙을 찍으면서 광역 피해를 주고 HP가 가장 높은 영웅에게 단일 피해를 입히거나, 처음에 방패 페이지에서 나왔던 강철 방패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광역 피해를 주고 낙석을 떨어뜨리는, 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볼게요. 지금 공격 패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죠. 쓸면서 낙석 떨어뜨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방패 자세를 취할 거예요. 방패 버프가 있는데 또 키게리가 없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바닥으로 중앙을 찍으면서 이제 피가 가장 높은 톨레도에게 단일 피해를 줄 겁니다. 찍고, 그렇죠. 지금 톨레도에게 낙석이 떨어졌죠. 요 두 가지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다음 그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깨면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이제 깨면 또 세밀라가 넉다운 되면서 허약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다음 모드를 준비하는데, 이제 세 번째 모드가 독 페이지입니다. 독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작되자마자 전체 영웅들에게 독 숨결을 내뿜으면서 페이지가 시작돼요. 이제 허약 상태가 끝나면 바로 독을 뿜으면서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체 독을 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밀라의 이제 독 숨결 같은 경우는 디버프 효과를 통해서 독이 해제되기 전까지 초대형 피해를 주고 또 치유 감소 효과까지 부여해요. 그래서 독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주기적으로 독을 쓰기 때문에 독 숨결을 또 맞게 되면 이 피해량이 중첩돼서 더 높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버프 효과를 보유한 영웅을 통해서 독 효과가 최대한 중첩되지 않도록 해제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게 독 바로 걸렸다고 해제시킬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 기준으로는 이 스택이 쌓일 때 처음에 엘로윈을 스킬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독 버프를 한번 디버프를 해제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세밀라가 지금 독순결 또 나오죠. 여기서 뿌릴 때 맞춰서 엘로윈 스킬을 씁니다. 그럼 전체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보임 나진 같은 경우는 엘로윈의 스킬 범위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가 안 된 거고요. 보통은 이제 다 그 스킬 범위에 들어가게끔 배치하기 때문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 페이지에서도 두 가지 공격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독 순결을 뿜은 뒤 손바닥으로 중앙을 찍고 톨레도에게 낙석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HP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을 다시 뿜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엘로윈이 분노 회복이 20%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브 힐러인 이제 타롤라가 있는데, 타롤라도 스킬을 사용했을 때 이제 최대 세 무리 쪽에 이제 그 나비를 소환해서 디버프를 해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턴에 엘로윈이 시간 벌 때까지는 이제 타롤라가 스킬을 써서 이렇게 해제를 하고, 혹시 이제 피가 좀 HP 회복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때 뭐 페르시나 아니면 우드 요정을 통해서 버텨줍니다. 이렇게 주먹을 친 다음에는 레이저를 범위키 피해를 가하는 방식이고 또 다시 독을 하죠. 근데 이때쯤이면 이제 엘로윈이 거의 분노 회복이 다 되죠. 그래서 뿌릴 때 바로 또 엘로윈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독순 낄 때는 이제 타롤라가 또 분노 회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 디버프 해제하는 힐러를 최소 2명 정도는 보유하고 메인과 서브로 나눈 다음에, 메인 힐러가 분노 회복 그 쿨타임일 때는 서브 힐러와 나머지 힐러들과 뭐 다른 영웅들, 우드 요정을 통해서 버텨주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손바닥 찍죠? 그리고 틀레드한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뿜을 때쯤에 다시 아마 타롤라가 만화가 슬슬 찰 텐데, 네, 차면은 이렇게 타롤라 또 써주고 페르시까지 써주고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면 또 이번 스테이지가 끝났죠. 이렇게 지금 한 스테이지에 3가지 페이지를 모두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스테이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시 첫 번째 톱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페이지별로 포인트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톱 페이지에서는 죽음의 배기 차징 모드가 시작되면 기절이나 에어본, 빈결 효과 같은 CC기 효과가 있는 영웅을 활용해서 그 이제 기절 이런 CC기 스택을 최대한 쌓아서 차징 모드가 끝난 뒤에 가하는 피해량을 낮춰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피해 감소 효과나 광역 피해 감소, 혹은 이제 카일리안이라는 힐러처럼 스킬을 통해 이제 불멸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웅으로 활용해서 받는 피해량을 줄이고 최대한 버티면서 이제 피해량을 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패 페이지 때는 이제 방패 자세를 한 번 취할 때마다 방패 스택 버프가 하나씩 쌓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스택당 이제 세멜라가 가하는 방패 피해는 누적돼서 증가하고, 또 스택이 많을수록 전장 내 여러 영웅들에게 랜덤으로 낙석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택이 이제 누적돼서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그 버프를 지워주는 영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패 스택이 올라갈수록 세벨라가 받는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이 페이지를 클리어하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요 방패 페이지 때 이제 못 깨고 끝나서 이제 점수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이제 독 페이지 포인트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디버프 효과를 보유한 영웅을 최소 한두 명? 한 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메인 힐러는 엘로윈이고, 서브는 타롤라, 그리고 페르시, 그리고 이제 카일리안은 경우는 이제 치유 능력보다는 이제 스킬을 통해 혹시라도 죽을 상황이 됐을 때 버티는, 잠깐 버텨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조커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세멜라가 이제 독숨결을 내뿜을 때 무적기 스킬을 사용하는 영웅들이 있어요. 이제 키길이나 뭐 살라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맞춰서 스킬을 쓰면 이제 독순결에 중독되지 않고 스킬을 피하면서 이제 본인의 스킬 피해를 보스한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버프 효과를 보유한 힐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장착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HP를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 영웅들이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독 페이지를 아예 클리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일괄 장착으로 그 피해를 준다, 그 일괄 장착으로 전투력을 높게 세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HP를 높여주고 또 공격 속도도 챙겨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 회복 효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팅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스킬을 한번 쓰고 또 이제 다음 스킬 쓰기까지 분노 회복을 최대한 땡겨서 이제 스위칭하면서 나눠서 이제 메인 힐러와 서브 힐러들이 이제 디버프를 해제하면서 그 해당 독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웅 및 조합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게임은 나가 볼게요. 일단은 저장 안 하고 나갔고요. 이제 타이탄 페어 컨텐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길드보스 1과는 다르게 이제 라인업에 있는 영웅 10명을 모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을 배치하는데, 길드보스 1 드래곤 유적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시작을 해도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최대 영웅은 8명이거든요. 근데 타이탄 페어는 10명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2가지고 공격 횟수가 주간당 2번씩 공격할 수 있는데, 한 번 사용해서 결과를 저장한 영웅들은 다음 공격했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헥스나 세라스, 뭐 루시우스 같은 영웅들이 종말 1일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잠겨 있죠.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 1군 라인업, 2군 라인업 이렇게 짜서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군 라인업은 종말 2,
2군 라인업은 종말 1 이렇게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영웅과 지면 배치 영웅의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영웅이라고 하면 이제 언덕 위에 배치하는 마법사, 궁수, 힐러 영웅들을 말하고요. 지면 영웅은 이제 땅에 배치하는 전사나 수호자 같은 영웅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제 비율을 잘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잠깐 다시 시작해서 배치한 후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독페이지가 시작됐을 때 디버프를 해제하는 힐러의 공격 범위 안에 그 10명이 나머지 9명이 다 배치가 돼야 한 번에 독을 지울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로윈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엘로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제가 플랫폼 영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고 지면 영웅은 하나, 둘, 셋, 4명 있어요. 6대 4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딜러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엘로윈 기준으로 이렇게 짭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이 엘로윈의 공격 범위 안에 다 배치를 해야 엘로윈이 스킬 썼을 때 이제 독버프가 이제 디버프가 해제되는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대 4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힐러 기준으로 요 위치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배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5대 5다 플랫폼 유닛 영웅 5명 그리고 이제 지면 영웅 5명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엘로윈의 위치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면 영웅이 6명이고 플랫폼 영웅이 4명이다 그럼 엘로윈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이 공격 범위 내에 지면 영웅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쓰면 그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본인이 사용하는 영웅 플랫폼과 지면 영웅의 비율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배치 연습을 하시고 그 배치를 한 연습을 통해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을 익혀서 플레이를 계속 해보시는 게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게임은 잠시 나가보고 이제 영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덱 구성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 난이도는 어쨌든 이제 종말 2 난이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P가 높은 수호자 영웅을 최소 한두 명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 덱 기준으로는 일단 이렇게 톨레도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톨레도 같은 경우는 악몽 진영의 레전더리 영주이면서 이제 주요 딜러로 사용할 수 있는 영웅들이 많이 포함된 진영이에요. 그리고 톨레도 자체가 기본 공격 시 30% 확률로 기절 효과도 소소하게 입힐 수 있어서 톱 페이지의 죽음의 베개 찾을 때도 소소하게 기절 스택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쨌든 수호자이기 때문에 탱킹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하는 수호자는 콘스탄스. 이제 콘스탄스 같은 경우는 파수꾼이랑 중재자 진영에 속해 있는 수호자인데 이제 델로레스와 마찬가지로 격려를 통해서 아군들의 이제 피해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호자이기 때문에 템 세팅에 따라 HP가 높아서 탱킹과 치유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제 0티어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 경우는 메인 탱커를 전에 톨레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콘스탄스 같은 경우는 뭐 HP 보너스 세팅을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격려 효과를 더 받게 해주기 위해서 공격에 좀 포인트를 준 장비 세팅이고요. 콘스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재자 영주인 플레투스나 아니면 파수꾼 영주인 라야, 잉그리드와 같은 이제 진영 영주들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면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톱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턴 혹은 속박, 빙결 등의 이제 제어 효과를 가진 영웅 한 명은 이제 있는 걸 먼저 추천드려요.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영웅이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헬가가 있습니다. 이 헬가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에 특화된 영웅이고, 스킬 설명을 보시면 스킬 시전 기간 동안 동일한 적군 대상의 피해를 8에 가할 때마다 기절을 부여한다고 써 있어요. 헬가는 체력과 이제 공속으로만 장비 세팅을 해주면 그 죽음의 차징 시간 그 타이밍 때 스킬을 써서 제 기준 제 헬가가 공속이 한 685 정도 되는데 요 기준으로 10에서 11스택까지 기절 스택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셀가를 사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스킬 타이밍을 딱 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시 사용했던 요 나짐이 있습니다. 나짐의 스킬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기절을 줄 수 있는데, 나짐은 그냥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12스택까지 그냥 고정으로 기절 효과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에픽 영웅이고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장비 세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체력과 방어력 세팅으로 해준 거고요. 데미지보다는 이제 시시기를 넣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는 두 영웅을 이제 두 영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프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 최소 한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스의 이제 두 번째 방패 페이지 때 보스가 방패 그 스택 버프를 계속 쌓잖아요. 근데 그 버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영웅이 최소 한 명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경우는 이렇게 키기리를 쓰고 있는데, 키기리 설명을 재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초마다 읽다가 내려오면 한 개 버프 상태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키기리는 따로 스킬을 쓰지 않아도 40초마다 이제 세멜라한테 쌓이는 방패 스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딜도 훌륭하고 각성을 할수록 피해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키기리가 있으시면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쨌든 키기리 같은 경우는 그 세멜라가 중요 스킬을 사용할 때 키기리의 스킬 사용을 통해 무적 판정을 받아서 피해를 또 입지 않고 높은 피해를 순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버프 제거 영웅 루시우스가 있습니다. 루시우스는 이제 파수꾼 진영에 있는 궁수 영웅인데, 이 스킬 설명을 보시면 스킬을 썼을 때 대상의 스킬을 썼을 때 바로 첫 평타가 대상의 버프 상태를 최대 5개 제거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 페이지가 시작되고 보스가 방패 자세를 취해서 스택을 쌓으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루시우스가 스킬을 써서 바로 첫 평타로 버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시우스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재능 설명에 나와 있듯이 스킬을 쓰지 않고 있으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마력 침식 상태를 획득해서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5스택이 될 경우에는 20초 동안 이제 마이나라는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이나에 들어가면 가하는 피해량은 증가하지만 요게 끝날 때까지는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분노의 복도 다시 초기화되고, 그래서 마이너 모드가 종료되고 나서 다시 1%부터 분노가 회복되기 때문에 제가 루시우스를 썼을 때는 톱 페이지나 독 페이지에서는 스킬을 쓰지 않고 방패 페이지가 시작될 때는 주기적으로 일부러 스킬을 써서 마이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쨌든 최소 뭐 한 1분 요 안에는 이제 방패 스택이 어느 정도 누적되기 전에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사용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독 페이지에서 꼭 필요한 디버프 효과 제거 능력을 갖고 있는 힐러 영웅 최소 1명 이상. 보통은 이제 메인 1명, 서브 1명 이렇게 2명 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제 경우는 이제 메인 힐러는 엘로윈이었고요. 그리고 서브 힐러는 이렇게 타롤라였습니다. 일단 엘로윈 같은 경우는
스킬을 통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디버프 효과를 제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패시브를 통해 3초마다 아군 전체의 분노를 주기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드 요정을 통해서 그 공격 범위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치유 능력을 적용시켜서 치유를 해줄 수 있고요. 타롤라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나비의 수호 및 나비의 축복 이제 스킬을 썼을 때 2초마다 100% 확률로 소지자의 디버프 한 개를 제거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버프도 어쨌든 독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타롤라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얻고 나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스미가 있는데요. 다스미는 치유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기본 치유 시 이 효과를 보시면 HP가 50% 이상인 영웅에게 디버프가 걸렸을 때 디버프를 제거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시전되는 스킬인데 이 18초 동안 또 기본 치유 시 똑같이 이제 HP가 50% 이상인 영웅 최대 3명까지 디버프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악몽 1 난이도에 이제 다스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덴이 있습니다. 미덴 같은 경우는 에픽 킬러인데 미덴 스킬에도 모든 디버프 효과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또 미덴 같은 경우는 스킬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7초 동안 방어력을 20% 증가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유가 된다면 꼭 그러니까 독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뭐 방패 페이지나 톱 페이지 때 방어력 증가를 위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스킬을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상드도 이제 에픽 힐러인데 스킬을 쓰게 되면 이제 공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영웅들의 디버프를 제거하고, 또 이제 배치함에 있어서 패시브가 40초마다 공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영웅들의 공속을 증가시켜주는 패시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몽 그 종말 원에서 이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영웅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감소 능력인데요. 요건 이제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 경우는 첫 번째 피해 감소 영웅은 요 페르시가 있습니다. 페르시는 힐러이지만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이런 식으로 황사방패라는 패시브 스킬을 다 올렸을 때 공격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의 받는 범위 피해 감소를 최대 25%까지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요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스킬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공격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을 한번 쫙 치유를 하고, 또 10초 동안 공격력이 가장 높은 영웅 3명에게 본인의 공격력에 비례한 격려 효과도 입혀주고요. 그래서 보통 타이탄 페어에서는 페르시가 있으면 꼭 써주시는 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롤라 같은 경우도 잘 읽어보시면 나비의 수호, 그러니까 스킬을 썼을 때 이제 나비의 축복이나 수호가 적용된 소지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 30%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롤라도 어쨌든 다재다능한 힐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쓰는 영웅 중에 이제 카일리안이라고 있는데, 카일리안 같은 경우는 힐러지만 이제 치유 능력보다는 공격 범위 내 아군들에게 이제 영웅 코어라는 것을 부여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죽지 않고 대신 영웅 코어를 소모해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킬을 쓰게 되면 그 스킬 범위 내에 있는 그 아군들에게 15초 동안 이제 물리 마법 피해 20% 감소 효과도 적용시켜 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오리스테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이제 파수꾼과 중재자 진영의 마법사인데
단일 대상을 공격 재능을 보시면 단일 대상을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이제 최대 5스택까지 중첩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능이 풀스택일 때는 요 설명을 보시면 재능이 풀스택일 때 일반 공격 시마다 대상의 피해 감소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오리스테가 어쨌든 타이탄 페어, 그러니까 공격하는 대상이 한 명인데 살아 있고 계속 평타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정적으로 이제 전체 아군들이 받는 피해가 30% 감소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스테가 있으신 분들도 꼭 오리스테를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네, 볼카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악몽 진영의 전사 영웅이지만 조건부에 따라 요 선홍의 피 5스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4초간 받는 피해 30% 감소 효과를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타이밍 활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볼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타이탄 페어에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드레가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드레가는 악몽 진영의 에픽 수호자 영웅인데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 저는 일단 종말 1단계에서 탱커를 쓰고 있어요. 이제 각성 1단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초까지 받는 피해 20%를 줄여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은 8초이고 각성 1단계를 했을 때 4초가 연장되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배치만 하면 계속 받는 피해 20% 감소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멜라에게 이제 물리나 마법 치약 효과를 적용하는 영웅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제 경험상에는 이제 타이탄 페어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아남아야 계속 각 페이지를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점수를 누적돼서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 감소 효과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그 능력을 좀 더 활용하려고 그 우선시 두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하신 영웅들 중에 가장 높은 딜을 가할 수 있는 메인 딜러 영웅들을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딜러 영웅을 활용해서 짧은 순간에 높은 딜량을 넣겠다는 마인드보다는 타이탄 페어는 주요 영웅들이 살아있으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만 보스의 HP를 0%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메인 딜러 3명에서 4명 그리고 이제 높은 HP를 보유한 수호자 1명 그리고 이제 독 순결 모드 독 페이지 때 디버프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힐러 1명에서 최소 그러니까 1명에서 2명 그리고 이제 피해 감소 능력을 가진 영웅 1명에서 2명 3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딜러들의 피해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하는 영웅 1명 이렇게 보통 10명의 라인업을 구성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어쨌든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10명의 라인업을 구성해서 충분한 연습 후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결과만 저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 연습해 보면서 이제 보스의 공격 방식을 이해하고 나만의 공격 방법 등을 익혀갈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좀 영상을 줄여본다고 줄였는데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 영상 이제 길드보스 2 타이탄 페어 가이드 2 영상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인게임에서 배치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배치하는 팁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제 종말 2 기준으로 인게임에서 실제로 이제 도전을 하는 모습을 1배속에서 2배속으로 이제 변경 왔다 갔다 스위칭하면서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략해서 마지막 점수까지 보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이탄 페어 공략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타이탄 페어 이제 길드보스 2를 공략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길드보스 2
타이탄 페어 가이드 두 번째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